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경향신문. 북한 대규모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한다. 남북 군사회담에도 합의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북한 대규모 대표단 평창에 온다. 군사회담 개최도 합의. 또 조선일보. 북한의 평창 공세 깜짝 놀랄 규모의 대표단 온다. 그리고 한국일보. 남북 평창 참가 넘어 군사회담까지 합의했다. 다음은 국민일보.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하고 군사당국회담도 개최한다. 이번엔 한겨레. 북한 평창에 대규모 대표단 파견한다. 남북 군사회담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동아일보. 북한 평창 문 열고 비핵화 말문 막았다. 이제는 세계일보. 북한 대표단 평창 오고 남북 군사당국회담 열린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10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대규모 대표단이 평창에 오고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 모든 신문이 주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소식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싼 의혹의 베일이 대략 벗겨졌습니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방한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과거 보수 정권의 원전 수주 문제점, 보수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공세가 빚어낸 헛발질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이 한겨레의 사설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 갈등이 이명박 정부 시절 맺은 비밀 군사협정 때문이며 여기에 군사 파병은 물론이고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조항까지 관련돼 있다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뒤늦은 고백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 등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연루된 국가이니 한국의 자동 군사 개입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헌법상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진실을 감추고 몰래 협정을 맺었으니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김태영 전 장관은 2010년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질의에서는 거짓말까지 했다. 아무리 원전 수주가 중요해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행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결하며 추측 보도를 한 조선일보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청와대가 거듭 부인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단편적인 사실들을 무리하게 엮어서 마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외교 갈등이 초래된 것처럼 몰아세웠다. 언론 본연의 궤도를 이탈한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 군사 사안은 100% 내용을 다 공개하기 힘들다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근하며 온갖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다. 이명박 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책임을 공유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SNS에서 충격의 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지금 영하 8도 가까이 되는 날씨인데요. 자,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추위 대비와 함께 안전운전 특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러 곳곳에 교통사고 소식도 많은데요. 지금도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으로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 남부와 경상 내륙에는 오늘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오늘 밤까지 매우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강력한 한파에 든든한 옷차림도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도 영하 7.9도까지 떨어져 매우 추운 상태인데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남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어제 판문점에서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죠. 어제 회담은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남북이 시종일관 상호 존중의 태도로 회담에 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측의 수석 대표 리성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우리 측 수석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어찌 보면은 자연계의 날씨보다 이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춥든 어떻든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그저 비유해서 말하면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고세게 흐르는 물처럼 올지도 식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서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북측에서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만 오늘 첫 걸음이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저희가 회담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 남북은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이 참가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특히 우리 측의 요구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측의 대화 제의에 북측은 서해지구에 위치한 군 통신선을 복원한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한반도 긴장 해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군 통신선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도 확전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요. 리선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군 통신선 복원을 두고 최고 수뇌부의 결심에 따라서 그날에 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선관 위원장은 종결회담에서 남측 언론들이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보유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핵 문제를 북남 사이에 박아넣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입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설 명절에 이산 가족이 만난다면 북한의 금강산이 유력한 상봉 장소로 꼽히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금강산에서 대형 이벤트가 동시에 벌어지며 평화의 메시지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 대화가 진전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놓았지요.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는 전화통화에서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FTA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들 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건 합리적 행위자라는 얘기거든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대화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계속 전향적으로 나오고 핵 미사일 실험 완전히 중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북이 또 더 나가서는 비핵화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전화통화뿐 아니고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그 대통령 자문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CNN 가서 이제 소리 대담 중에 싸우다가 뛰쳐나오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표현이 그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political genius. 정치적 천재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이른바 로켓맨이라면서 비꼬아 지칭하고 있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합리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의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 비합리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제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도 미 정보당국이 집단적으로 내려놓은 정보평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개인적인 체제 이익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도의 높은 수의 계산을 하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계산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건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그 합리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오래 관찰하는 사람들 또 정보 당국자들 생각도 김정은이가 crazy하거나 irrational, 소위 미쳤거나 그리고 비합리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비합리적이고 crazy, 미쳤다고 생각하면 우리 대화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비밀 군사 양해각서 때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비밀 군사 양해각서가 탈이 났고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수습하러 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들은 당시 양해각서 체결을 두고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은 남의 나라의 안보를 위해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해주고 아랍에미리트에 거의 군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 MOU는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요르단과 모두 연루된 사안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몰래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의 전쟁 비축 물자를 반출했다. 이런 폭로도 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이게 비밀 군사 동맹입니다. 그런데 김태형 장관은 오늘 조간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은 아니 그렇게 해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큰 전쟁이 안 나는 나라다. 그런데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2015년부터 예멘 반군이 그렇죠. UAE의 원전에다 우리 미사일 발사해버리겠다. 이렇게 네. 협박하고 있어요. 사우디 UAE가 그때 예멘 내전에 개입하니까 파병을 네. 했거든요. 네. 당연히 탄약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 비축 물자, 전쟁이 나면은 초기에 써먹으려고 누구도 못 건드리는 탄약이에요. 이건 네. 전쟁 초기에 우리가 네. 써야 될 탄약이 귀한 탄약이 있습니다. 그 GPS 유도 폭탄이라고 사흘치밖에 없어요. 네. 30일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 사흘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다가 반출을 해버립니다. 그 전량 180억 원어치를. 한편 어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일보에다가 2009년 원자력 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의 개입을 약속하는 비공개 군사협약을 주도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제기된 의문들은 국회 동의 없이 군사협약을 맺은 이명박 정부의 헌법 위반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개입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에도 없는 유사시 군 자동 개입 조항을 국회에 비준 없이 아랍에미리트와 약속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김태영 전 장관은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가자고 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수는 없다. 내가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랍에미리트 무함마드 왕세제의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2인자로 불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입니다. 어제 양측은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양국 군사협정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는 칼둔 특사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친구라고 표현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칼둔 특사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자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다만 칼둔 특사는 한국 언론에서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자금을 들여다보다 발각됐다. 현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뒷공무니를 캐려다가 양국 관계가 틀어졌고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파견돼서 수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관계자가 왔는데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칼둔 특사가 돌아간 뒤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국정조사를 외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총공세를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SBS 주영준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성토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청와대 임종석 실장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오로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입을 빌어서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상당히 국가 외교 안보 군사 기밀에 관한 상황을 어떻게 정의당 의원 입에서 저렇게 술술 나오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분명히 밝힙니다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정권이 중동 외교의 중심인 UAE에서 원전 수주에서 비롯된 국가 간의 많은 조건들, 약속 조건들이 마치 이거에 해서는 안 될 몰래 뒷거래를 몹쓸 짓을 한 것처럼 뒤다 보다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뒤쑤시다가 UAE 왕정국가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온 겁니다 지금.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한국과의 국교 단절을 거론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지난달 14일 김성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남북 정상회담 북방 한계선 NLL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유출 경로로 의심해서 수사했는데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제한 조치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김태효 전 기획관을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당초 대화록 유출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촉발됐는데요. 결국 김무성 의원은 검찰의 조사조차 받지 않고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김용태 의원 2016년 11월 새누리당 첫 탈당.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공화국 헌법은 유린되었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습니다. 촛불 시위가 절정에 이를 때 김성태 의원도 이 당은 해체되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 네. 비슷한 시기에 탈당해 바른정당을 세우는데 한몫했던 장제원 의원. 지난 대선 때 여러분, 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저러한 보수, 여러분 계속 보수의 정동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 보수세력 바른정당에게 보수의 정동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직전 김성태,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 자유한국당의 복당,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 13명의 자유한국당 입당 의원들은 오로지 보수 대통합을 통한 보수 혁신과 아울러 좌파 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그 일념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때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현재 저희 20명의 의원들은 결속력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깨질 염려는 전혀 없고요. 네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겁니다. 저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개혁 보수의 정당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종언을 고한 자유한국당에 도로 들어가면서 보수 통합을 핑계댔는데, 원래 저희들이 가졌던 생각,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통합의 당대당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그리고 나서 중도 통합 이렇게 길로 가자고 했던 거고, 지금 순서가 달라서 지금 저는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뚝심 있게 자유한국당과의 제휴를 거부하던 김세연 의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어제는 지역에서의 저의 동지들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해오셨고 제가 그 뜻을 수용을 했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2016년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어떤 정치인에게 공개 질의하는데 아직도 새누리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 정치인은 누구일까? 유승민 의원에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다름 아닌 유승민 현 바른정당 대표. 사랑이 왜 변하니? 이런 영화 대사가 떠오르네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FM 103.5MHz,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MHz로 방송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닿는 곳이면 만나실 수 있겠고요.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오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싯넌희님, 필명이겠죠. 자원 외교다 뭐다. 온갖 나라 돈을 다 빼돌린 것도 모자라 우리 자식들을 남의 나라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해서 사지에 내모는 협정을 헌법도 무시한 채 몰래 체결하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9423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은 MB정부의 헌정 무시를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진실은 밝혀지고 있네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정조사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면 국정조사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3287번 쓰시는 분, 자기들 마음대로 이면 계약하고 국민과 국회에 거짓말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니요. 이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군인이 총알바지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 아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장미숙님, 국회가 반대할 게 뻔해서 아랍에미리트와 몰래 거래를 했다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뻔뻔한 인터뷰. 기가 막히네요.
나라를 몰래 팔아먹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요. 3570번 쓰시는 분, 군사 자동 개입에 무기 반출. 지금 우린 휴전 상태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자식들을 보낸다고요. 이런 협약에 대통령이 모른다고요. 어이상실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지요. 8672번 쓰시는 분, 국방장관이 군 통수권자도 모르게 파병 협정을 맺었다니 장관은 반역죄로 다스리고 장관에게 패싱당한 이 표현이 참 아주 눈길을 끕니다. 장관에게 패싱당한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함도 단죄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4대강과 자원외교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벌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지어 없애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최근 12개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특히 잇따른 투자 실패로 논란이 된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과천청사를 대전으로 옮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폐지업체를 불러 문서들을 무더기로 무단 폐기했습니다. 또한 2009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감사원에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입장은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기나 재협상은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으로 정부도 현실성이 낮은 방법을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 기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최종 결론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일본 쪽에 공을 넘기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의 자발적 노력과 사과를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일본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2009년 탤런트 장자연 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하지만 당시 검찰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유력 인사 10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장자연 씨가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자연 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도 술자리 강요에 대한 무혐의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모 씨가 방 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고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실제로 장자연 씨의 지인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자연 씨의 눈에 멍이 들었고 방 안에서 1시간가량 울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페트병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 폭행 혐의만 인정받았습니다. 즉 검찰은 소속사 대표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술접대 강요 혐의와는 연관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검사일까요? 그 얼굴을 보고 싶네요. JTBC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국가의 부름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군인을 띄우기 위한 노래였지요. 하지만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모에 담긴 무수한 사연을 베트남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부인하고 싶어도 사실이고요. 베트남 사람 가슴에 큰 상처를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파병은, 특히 전투병 파병은 그래서 신중하고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몰랐던 아랍 유사시 군사 지원, 국민을 졸개로 알았던 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수혜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성우 은적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